더 설명을 해볼까요? 기획이라는 부분들이 하나 필요합니다. 플랜이라는 거, 목적, 구성, 효과, 대상이라는 부분들을 보게 될 텐데, 기획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의 변화를 가져올 목적으로 그 목적이 성취되는 최적에 적합한 행동을 설계하는 거, 정보죠. 설계를 했는데 이걸 움직여서 행동으로 옮기면 그건 전략이 돼요. 또 행동을 하면 그건 지식이 됩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건 정보적인 측면의 위치겠구나. 이런 게 이제 추론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기획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정보를 빨리 의미 있는 정보들을 잘 확보하는구나.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획의 꽃이 되는 거고, 전략을 참 잘 세운다라고 하면 실행이 되게끔 적정한 인력이라던가 아니면 협력사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정보라던가 또 시급성을 빨리 커버하기 위한 효과적인 개념들을 파악하는 거, 그 내용하고 두 개가 약간 결이 다르죠. 네, 그래서 전략을 얘기할 때 기획이라는 부분들을 반드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HRD, Human Resource Develop이라는 개념으로 인재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기획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리더십이라는 부분들을 훈련을 시키고 또 실행하는 모습들 또 실행한 다음 전략까지 간 거고 그걸 점검하는 평가, 피드백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통합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과정으로 보통 인재를 육성합니다. 전략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후 위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단에서 기획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는 것이냐 그 부분들을 하나 점검해야 되는데요.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전략적 사고라고 얘기하다가 전략적 기획이라는 얘기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획은 플래닝이고 전략은 스트래티지 뒤쪽에 실행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걸 두 개를 엮는 중간의 포지셔닝이 전략적 기획, 전략적 사고, 전략적 의사결정 이런 키워드들이 그 중간에 끼게 돼요. 전략적 기획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목표와 목적을 구체화하고 객관화하는 것, 또 실행할 수 있는 역량과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들을 적정하게 활용해서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하고 개선해가는 과정이라고 보통 풀이를 합니다. 이 용어 안에 목적, 구성, 대상, 효과, 그리고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라는 내용들을 잘 함축시켜 놓은 문장들입니다. 전략 기획을 고민하시고 수행하시는 거라면 목표와 목적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본인이 또는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자원들이 뭐가 있고 그걸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행위하기 위해서 어떤 순서와 어떤 조직과의 협력 또 사전에 공감대를 이루어 나가야 좋은지 또 해보고 뭐가 문제가 되면 바로 다음 플랜 B라는 걸 가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개선이라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한 바뀐 거죠. 앞서 보여드렸던 플랜,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피드백 네, 이런 내용하고 연결이 좀 돼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가시면 앞으로 다시 가셔서 조금 다시 보시고 여기서부터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플래닝을 하게 되면 이제 문서 도큐멘테이션 하는 부분하고 연동이 많이 돼요. 문장이 길고 또 여러 가지 말을 적어 놓다 보면
이렇게 머릿속에 또 눈에 확 안 들어올 때가 많아요. 지금 요 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글자들 중에 문서 이해 능력 이런 용어들은 보이지만 밑에 지금 세세한 내용들은 잘 안 보일 겁니다. 한눈에 안 보일 거예요. 보통 문장들 뭐 이 문서가 지금 잘 됐다는 개념이 아니라 뭔가 이슈가 있어서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문서의 목적이 뭔지 그게 이제 옆에 보이는 문서 이외의 능력 네, 이 부분을 얘기한 것 같고 그러려면 주요 구성, 관찰 내용이나 대안이나 추진안 뭐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표시해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 콤마로 표시되어 있는 문장들이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대 효과가 뭐냐, 또 행동 효과가 뭐가 있냐, 뭐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맨 마지막 줄에 문서에 나타난 타인의 의견을 이해하고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그거냐? 네, 이런 게 딱딱딱 맞아떨어지면 문장이 바로 보이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문장이 난해해지는 거죠. 네, 그걸 이제 느끼셨다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보통 이렇게 문장이 돼요. 문서의 특성. 근데 무슨 문서? 공문서. 공문서는 외부로 전달되는 거고 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라는 게 적혀야 되고 날짜가 필요하고 뭐 다음 아래에 이렇게 구별을 하고 또 한 장으로 만들고 마지막에 끝으로 표시한다. 그러면 벌써 내용들이 확 들어오잖아요. 앞에 페이지보다 이런 문장들이 훨씬 담백하고 간단하지만 이해가 빨라졌죠. 네, 길게 쓰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 문서의 목적이 뭐고 그 대상이 뭐고 구성이 뭐고 그럼 뭐가 좋아지는지 이런 얘기들을 문서로 만드는 거를 연습도 해봐야 되고 잘 실행도 할 줄 아셔야 합니다. 기획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문서는 한 장으로 뭔가 외부에 나가는 문서라면 기획서는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또 설득력 있게 어떻게 설명하는 건지 또 그 안에 핵심 요소들을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건지 네, 공문서를 쓰는 것보다는 기획서를 쓰는 게 조금 더 쉽죠.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 공문서는 한 장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신입사원에게 또는 신입직원에게 공문서를 잘 부탁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게 지시하지도 잘 않아요. 근데 기획서를 써보라고 얘기하는 건 많이들 합니다. 저도 이제 막내 생활을 할 때는 한 장짜리는 선배들이 다 하고 10장짜리는 저 시키고 도대체 날로 먹으려고 그런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한 장이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고 생각이 현재는 됩니다. 보고서란 용어들도 쓸 거예요. 보고서는 기획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건 결과물이 있어야 되고 핵심 사항만을 간결하게 정리해 주는 것들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안에 구차한 답변들을 달아놓으면 이제 좀 눈에 안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보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거 자료들, 레퍼런스들을 좀 구체적으로 달아주기를 원하죠. 그 뭐 다 달았는데 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다. 그럼 기획서일 때는 뭐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 보고서일 때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신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공문서, 기획서, 보고서 요게 좀 다르다는 거 하나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실제 연습을 좀 해보고 싶어요. 보통 이제 오프라인에서 하면 제가 이걸 실습을 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냥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먼저 해보면 그냥 문장을 하나 읽어볼게요. 창업활동은 한 국가의 경제 발전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지속 가능한 국가 경제 성장에 있어 경쟁력을 갖춘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의 역할에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네, 눈에 확
안 들어오지 않나요? 이게 문장을 넋놓고 쓰기 시작하면 이런 상황이 자주 와요. 하다 보면. 첫 번째는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기준으로 문장을 쪼개기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문장을 은는이가 을을 나눠서 문단을 엔터를 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구조는 로직 트리를 만든다고 하는 거랑 개념이 같습니다. 한번 해보면 창업활동은 주어죠. 한 국가의 경제발전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이게 문장이 하나 을을 다 됐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국가 경제 성장에 있어 경쟁력을 갖춘 을이죠. 목적어죠.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네, 문장을 만들었는데 뭔가 아직 좀 어색하고 낯설 겁니다. 네, 이 부분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는 글을 막 써놓고 이젠 힘이 없는 문장을 지어보죠. 창업활동은 한 국가? 굳이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라면 한이라는 한정 문구를 쓸 이유가 없으니까 지워요. 그러면 창업활동은 국가의 경제발전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목적, 구성, 그 다음에 동사, 하나의 문장으로 끝났죠. 지속가능한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국가 경제 성장에 있어 경쟁력을 갖춘 기술 중심의 이 문장이 되게 복잡하고 난해했었잖아요. 근데 부연 설명, 한정 문구를 다 지워버리면 기술 중심, 중소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네, 이게 메인 화두겠죠. 그러면 한 문장을 쭉 읽어보면 경제활동이 국가 경제발전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데 그 중에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것저것 설명하다 보니 문장이 지저분해진 거죠. 네, 담백하게 만드는 거 과정의 연습입니다. 그래서 얘를 목적, 주어, 구성, 대상, 효과라는 개념으로 좀 끊어보면 기술 중심의 창업활동은 국가 경제에 그 다음에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네, 이 얘기를 하나의 문장으로 계속 끊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주절주절 써놓은 문장보다는 훨씬 엣지 있는 항목들로만 툭툭 끊어내면 나머지는 다 필요 없는 문장이 되고 창업활동은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데 그중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네,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장들을 보고 이 끊어치는 연습들을 해보시다 보면 생각보다 문서를 쓸 때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또 연습이 되다 보면 주어, 목적어, 동사 요거만 잘 정리해 놓으면 나머지 부연 설명들은 이렇게 키워드를 조금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걸 어떻게 형용사로 이렇게 좀 풍부하고 매력적으로 쓸 수 있을까? 부연을 막 쓰다 보면 목적어를 놓쳐요. 왜 하는지, 언제 하는지, 누가 하는지 이게 구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간단하게 연습을 해본 거고요. 그럼 전략적 사고라는 개념들을 보면 드릴링을 하는데 귀마개가 필요해요. 근데 귀마개가 마침 없어요. 돈 주고 사기에는 좀 애매하고 또는 그걸 사러 갈 시간이 애매하다면 주변에 테니스 공을 잘라서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네, 창의적이죠. 또 전략적이죠.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이런 거예요. 전략적 사고는
이상성을 높이는 작업을 많이 해야 합니다. 아이디얼리티라는 개념, 돈과 시간, 공간들을 줄여갈 건데 그러려면 산출 결과는 풍성해지고 투입 요소는 간단해져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하려면 문제 해결 능력, 혁신 능력들이 좀 필요한데요. 그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ABC겠죠.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사고 중심의 도구, 내가 바로 뭔가 쓸 수 있는 테크니셜을 보여줄 수 있는 약간 스킬도 있어야 되겠지만 도구를 잘 활용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네, 그러면 업무 해결이 좀 더 빨라지고 효과적이 됩니다. 근데 본인 이제 개인 입장에서 보면 업무 처리를 좀 가볍게 하려면 수행 업무가 있는데 그 수행 업무 중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란 말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정보라고 했어요. 그게 있는지 또 거기에 처리 능력이 곱하기가 되면 업무 수행이 점점 빨라질 수 있어요. 잔업이 당연히 없어지는 거죠. 시간이 남을 테니까요. 시간이 모자랐다는 거는 가지고 있는 지식이 모자란 와중에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딸리니까 이게 없으면 0이면 업무량은 점점 많아지겠죠. 곱하기가 되는 게 아니니까요. 네, 요렇게 구별을 해보면 사고 도구하고 정보 처리 능력을 어떻게 스킬을 높이는 게 좋을까? 그러면 당연히 투입 요소가 줄어드니까 산출 성과가 적더라도 모수가 투입 요소가 줄면 이상성은 높아지잖아요. 네, 이렇게 보는 것들을 이제부터 좀 해보면 전략적 사고는 포맷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4개의 항목들인데 첫 번째는 왜 하는지 why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what이죠. 그걸 어떻게 실행할 건데 how죠. 만약 그게 된다면 if else 또는 so what, if, 왜, 이 얘기를 순차적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문장에서도 앞서 문장을 만들 때 목적이 뭔데 국가의 경쟁력하고 산업경제를 이바지하기 위해서 뭘 구성해야 되냐면 기술이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된다. 그 문장을 앞에서 되게 복잡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실행할 건데 성장사다리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그러면 구현이 되는 게 뭔데 그러게 사다리가 있는데 효과를 모르겠네. 다시 지역경제가 발전하겠죠. 그건 목적이었잖아요. 그게 효과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러게 우리가 뭘 만들었는데 무슨 효과가 있지? 취업이 잘 되던가 일자리가 많아지던가 그 얘기를 하면 좀 다르잖아요. 네, 그 대상에 구현이 된다면 만약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설명하는지에 따라 사고적인 것도 있지만 문장을 습득하고 보고하는 전달하는 항목에서도 훨씬 전달의 기술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포맷이라는 개념 why, what, how, if 또는 so what 네, 요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why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연결고리들이 얼마나 있는지 또 얼마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도구로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되면 목적이 명확하게 지니까 컨셉을 설정하기가 편해요. 그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의미 있는 정보들 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밑그림, 청사진들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 청사진들을 끌고 모아서 컨셉을 설정하면 무엇이 될 거고 그걸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 직무적 역량을 how to라는 개념으로 어떤 원리를 이용할 건지 어떻게 실행 연습하고 테스트할 것인지 그 얘기를 제시하면 어댑션 어떻게 적용하고 향후에 생각 못했던 부분들이 생기면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적용할 것이냐라는 얘기들을 하게 되면 이게 사이클링이 돼요. 선순환 구조가 됩니다. 우측에 있는 박스처럼 why, 왜 하는 건지 무엇을 할 건데 how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개선은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피드백이라는 틀하고 상당히 관련이 되지요. 네. 그래서 처음에 생각하실 때 큰 틀에서는 왜 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걸 어댑테이션,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적응시켜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 보시고 구별하는 작업들을 해보시면 업무를 수행할 때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간단하게 표로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공유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무엇냐면 우측 상단에 있는 파이 그래프의 축입니다. 왜 하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은 글을 보시면 이해하실 텐데 저 축에 보면 경험이 정보와 가깝다라는 위치, 그 다음에 고민하는 걸 얼마나 빨리 처리하냐, 네, 이 부분은 관심사항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사용하는 도구하고도 관련이 될 거예요. 또 개념의 정리, 또 개념의 정의를 얼마나 빨리 잘하느냐도 사실 관건이 됩니다. 그 얘기는 얼마나 상대방이 얘기하는 용어들을 빨리 수용하고 이해하는지 뭐 습득하는 사용이겠죠. 또 그 얘기들을 다 통합적으로 결과물을 합쳐서 행동으로 연결하는 지식화하는 작업들, 그게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한 걸 행동해야 그게 지식이 되니까요. 네, 그런 개념으로 포맷이라는 개념들을 좀 보시면 why, what, how, if 이 순서대로 한 바퀴 두 바퀴만 돌려보면 좀 더 편안하게 업무 수행을 하실 때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조치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경영 전략, 기술 전략 이렇게 얘기하면 이 틀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상황 분석, 포피 분석, 뭐 보통 패스트 분석이라고 하죠.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분야를 보고 삼시 분석하고 전략 설립한 다음에 실행 계획을 짜라. 그럴 때 뭐 벤치마킹도 하고 프로젝트 관리도 하고 변화 관리도 해야 된다. 전략적 항목들 무엇을 설정할 거냐. 네, 이렇게 얘기하면 질려서 못합니다. 네, 물론 이 틀이 틀리진 않았어요. 다 맞습니다. 맞지만 이렇게 전략을 배워버리면 감당이 안 돼요. 또 이걸 이해한다고 해도 정보적으로는 의미가 있죠. 근데 실행을 못합니다. 그러면 지식이 안 돼요.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지식으로 생활로 생각한 걸 실현해 나갈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1차적으로는 전략은 버리는 게 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작하면서 선택해야 합니다. 버릴 것과 할 것,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일 못하는 사람들은 노력해서 못하는 걸 극복하려고 해요.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할 수 있는 거, 선택하기 어려운 것들은 정리합니다. 그리고 창조해 나가야 해요. 차별화시켜야 합니다. 모방하는 것들을 리뉴얼을 잘 해야죠. 덧붙이고 풍부하게 컬러링하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중해야죠. 잘하는 부분에 힘을 더 주고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안 된다면 더 잘하는 조직에다가 또는 잘하는 기관에게 협력을 부탁하는 게 가장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할 일이 명확해지고 리스크를 밖으로 빼거나 또 그 리스크가 우리한테 중요도가 굉장히 큰 거라면 다른 파트,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야 되겠죠. 네, 할 수 없는 거를 끙끙 앓고 있어 봐야 결과적으로는 멋있는 미사옥으로는 나오지만 구현이 안 될 수 있는 상황들도 많아요. 그래서 타겟에다 화살을 쏘는 저 행위, 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야 되고 100발 쐈는데 한 발 맞았다. 그러니까 됐네가 아니라 다음에
한 발 맞은 이후에 그걸 다른 사람이 쏴도 다 거기에 맞아야 되겠죠. 네, 그래야 전략적 사고가 명확해지는 것들이 돼요. 네, 그 부분들을 이제부터 좀 보면 다름을 일단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다르게 보이는 게 틀리는 건 아니에요. 네, 또 기관에 오래 있다 보면 소위 짬밥이 많아지면 틀린 게 보여요. 네, 그런데 그건 다른 생각에 다른 상황에서 봤기 때문에 틀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림과 다름 구별을 먼저 좀 해야 되는데 욕자를 보는 것처럼 보는 위치에 따라 목적이 또는 대상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기업을 육성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육성 정책을 왕창 추면 기업이 육성하냐, 육성되냐? 네, 그건 기업에게 물어봐야죠. 아이들을 키를 키우고 싶어서 음식을 많이 먹였어요. 그럼 키가 크나요? 옆으로 퍼질 수도 있어요. 또 너무 많이 먹여서 당뇨가 올 수도 있습니다. 당뇨가 오는 거 상관없이 키만 크면 된다. 네. 그래서 몸이 망가졌으면 그럼 결과적으로는 효과가 없는 거죠. 키 크는 게 목적이 되기보다는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게 목적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상을 좀 바라보고 납득이 안 되면 정보가 좀 다른 걸 거니까 정보를 좀 더 보완하는 작업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민간과 공공을 구별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연구자와 경영자를 구별할 줄 아셔야 합니다. 이 얘기는 인터뷰를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도 상담하는 사람이 용어가 다 달라져야 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또 컨설팅을 하거나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어드바이저를 가게 되면 들어야 말할 수 있잖아요. 말하러 가기 위해서 듣는 건 아닙니다. 네, 그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있다는 점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다 보면 전략적 사고라는 직원들이 있거나 또는 선배가 있다면 어떻게 호흡을 맞추는 게 좋을까? 네, 어떤 분은 이건 문제고 저건 문제야. 이래서 문제고 저건 문제야. 이런 걸 잘 아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때가 아니지 않나요? 다른 문제예요. 문제를 약간씩 회피하는,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둘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원인을 안다는 거예요. 피한다는 건 뭐가 불편한지를 알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그 중앙에 있는 값들을 찾아 놓으면 좋아요. 단점은 물론 문제 해결이 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다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전략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선택과 집중을 하게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되게 필요하죠. 네, 그래서 보통 두세 명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분명히 중재자가 한 명이 생기는데 그분이 전략적 사고를 하는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문제 노출형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저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계속 조언을 해주면 본인이 노출하는 내용들을 또는 이건 이래서 문제고 이래서 안 돼요라고 한다면 전략적 사고를 가진 분들은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건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또 이유를 대고 또 피할 거예요. 그렇다 보면 앞서 포맷, why 제시했고요. 그거에 대한 솔루션 what 이렇게 설명이겠고 how도 얘기했는데 또 다른 질문이 나와서 이건 이러면 문제가 되지 if를 또 던진다면 한 번 더 돌아봐야 되겠구나. 네, 이렇게 두 바퀴, 세 바퀴를 돌리다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또는 가장 중심에 있는 키워드들을 파악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우선 해볼 만한 거, 당장 할 수 있는 거, 뭐가 원인인지, 기존에 뭐가 원인인데 그동안 왜 우린 이런 새로운 방법은 안 해봤는지 이런 키워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결정이 나면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생각해 봐야 돼요. 본인이 아는 생각이 아니라 다른 경험들, 다른 노하우 또는 다른 지식들을 끌고 들어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솔루션하고 병합을 좀 시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부가 풀린다면, 일부의 숙제 또는 일부의 고민거리가 또는 일부의 퀴즈가 풀린다면 다시 한번 돌려봐야죠. 이게 다른 곳에도 적용이 되는지. 이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함께 할 수 있는 멤버들을 섭외해야 합니다. 솔루션이 하나 결정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 가이드 인풋이 있는 거죠. 투입 요소의 경험 한 바퀴 돌아봤고 또 행위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으니까 지식이 된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직감이 좋은 사람들, 이건 되겠다 안 되겠다. 그건 당연히 인사이트가 있으니까 경험을 가진 선배들이 잘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논리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 합리적 사고를 가진 전략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요 로직 싱킹이라는 개념들을 적용하면 솔루션들이 생각보다 빨리 나오기도 하고 효과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인풋, 어떤 정보와 경험, 지식들을 집어넣게 되면 그 사이의 프로세스에서는 직감적 사고를 가진 연륜이겠죠. 경험이겠죠. 짬밥이겠죠. 또 합리적인 사고, 또 많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좀 특이한 또 빠른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 효율성이 생깁니다. 그게 아웃풋이에요. 요게 한 바퀴가 도는 걸 관리해 보면 다른 곳에 적용해서도 되면 얘는 이제 지혜가 되겠죠. 배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기관의 노하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논리력과 분석력, 창조력, 통합력이라는 게 단계별로 좀 필요해요. 냉철한 시각, 관찰하는 역량이 필요하고 머릿속에서는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우리가 지금 급한 거, 이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면 이건 좀 리스키한 거, 좀 위험한 거, 좀 이건 해볼 만한 거,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이런 것들을 구별해보면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해요. 또 창의성이 없으면 그게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문제 해결에 대한 이슈가 도출이 되면 그때부터 크리에이티브가 돌아가야 합니다.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안 했을까? 왜 이런 시도는 안 했을까? 가설을 계속 찾아야죠. 포맷에서 마지막 단계가 if였잖아요. 그 if를 가설로 계속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검증해 보니까 이래서 그랬구나. 그때 다시 분석이라는 과정이 들어오고 논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면 맨 마지막에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통합하면 되겠다. 순서가 약간 오일을 좀 더 붙여보면 아니면 오일링을 조금 더 해주면 훨씬 부드럽게 잘 진행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것들이 시스템적 사고를 가지고 조직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의사결정 과정하고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만약에 이제 기관에 막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면 사실을 관철하고 사실을 그룹핑하고 문제의 구조적 이해를 하고 이슈를 도출하는 부분에 아마 일을 많이 맡으실 거예요. 네, 이 부분에 내가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짬밥이 잡고 좀 중요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 가설을 설정하는 거, 또 검증하고 어떻게 체크하고 통합하는지 네, 이 부분에 내 역량을 조금 더 키워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다 가지고 있으면 베스트인데요. 네, 그런 분들은 기관에 오래 안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필드로 나옵니다. 그럼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상황, 없는 상황 이제 좀 봐야 되겠죠. 꼬맹이가 아빠 사랑해 차에다 저렇게 글씨 쓰면 웃지만 우프죠. 네, 슬프지만 웃을 수 있습니다.
화나지만 화낼 수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들이 많아져요. 네, 당연히 해야 하는데 하면 안 되는 것들, 또 했어야 되는데 당연히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보면, 우리 딸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참 어렵죠. 지금도 이 대답 전 못하겠어요. 그런데 통계로 보면, 데이터로만 보면 엄마가 좋다고 하는 비율이 7대 3으로 월등히 높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물어보면 불리한 거 아닌가요? 네, 답이 나와 있잖아요. 통계가. 네, 이게 이제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 또 하나 좀 재밌는 건 먼저 물어본 단어를 아이들은 대답합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당연히 엄마가 좋다고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러면 아빠가 좋다고 합니다. 한번 댁에서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바퀴벌레는 쥐를 무서워하고, 쥐는 고양이를 무서워하고, 고양이는 개를 무서워하고, 개는 남자를 무서워하고, 남자는 여자를 무서워하고, 여자는 바퀴벌레를 무서워. 그러면 제일 상단에 있는 게 바퀴벌레인가요? 네, 이 논리가 과연 맞냐? 네, 이거 찾아가야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뭔가 찾아가는 과정들을 분석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생각하는 걸 고민을 해봐야 돼요. 뭐 도움을 그동안 줬었는데 안 됐습니다. 성과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안 도와주고 처음부터라는 개념으로 좀 고민해야 돼요. 연속성상에서 뭔가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틀을 한번 털어놓고 그 다음에 관련된 정보를 많이 확보해 놔야 돼요. 팩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뭐가 구현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셔야 합니다. 기업 지원을 하거나 창업 지원을 하는데 데스크에 앉아서 네이버에 물어보고 있고 구글에 물어보고 있는 정도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현장에 가셔야 합니다. 선도기업 팀들이 참 잘하는 건 선도기업 육성 사업을 할 때마다 현장에 가서 물어보고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걸 몇 년째. 네, 그런 부분은 굉장히 다른 태도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엔 바쁘시겠지만 현장을 많이 다니면 현장에서 쓰는 정보, 현장에서만 돌아볼 수 있는 정보들을 확인하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양한 목표들을 설정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계획들을 수립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이슈 트리를 하나 고민하셔야 돼요. 레벨에 맞춰서 어떤 원인이 있었던 건지, 뭔가 원인이 계획의 미비인지, 아니면 행위의 문제인지, 관리의 문제인지, 또 그 항목에 대해서 두 번째 레벨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그 두 번째 레벨의 또 세 번째 원인은 뭔지, 이렇게 파악하다 보면 1대1로 매칭이 되는 경우가 있고, 처음부터 분류를 잘못해서 답이 안 나오는 항목들도 있을 거예요. 요거를 늘 로직트를 통해서 체크를 좀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크리에이티브라는 게 필요하겠죠. 뭐 자전거를 잠궈야 되는데 열쇠를 들고 다녀야 되냐, 뭐 의자로 잠그면 되지 않냐, 뭐 손이 추운데 연인끼리 장갑을 항상 손잡고 입고 싶다. 네, 그럼 뚫으면 되죠. 네, 그런 것처럼 창의성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약간의 피규어 같은 그림의 그림자를 이용해서 그리거나, 뭐 캠핑을 가서 장작불을 수시로 불침범을 안 서고 자동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한번 실험해보고 그러고 실증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도구가 만들어지는 거죠. 반복 구현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아웃컴, 피드백,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사이클링이라고 하고,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실행하시는 정책이나 수행 업무나 또는 기획 내용에 반영해 보시면 지금 이게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전략이 수립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를 끌고 가는 통섭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건 내가 못하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게 필요한 건지, R&D를 도왔다면 그 이후에 수익화를 어떻게 만들 건지,
수익이 된다면 어떻게 보호할 건지, 또 보호되다가 영 안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엑시트, 매각을 할 건지, 이 전체를 다 봐야 성장이 돼서 성장 사다리까지 올라갔다면 맨 끝에서 점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돼요. 위험한 위치가 됩니다. 그 부분들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내려오게 할 수 있는 건지도 이젠 백도어를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는 내용들이 좀 필요해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때는 비용적 결정을 잘 해야 합니다. 상황적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쁜 딸이 아빠 난 커서 여배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황과 리얼 상황들을 알았다면 아들이 너는 의사가 돼야 될 것 같다. 네, 뭔 느낌인지 확 오시지 않나요? 네, 네 그렇다고 마음처럼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이런 가설들을 놓고 빨리 솔루션들을 찾아내는 거. 물론 그게 실행이 되는 과정은 좀 다른 얘기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뭔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계속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려면 피터 드럭의 성공적 의사결정 6단계를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설정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해요. 잘 모르면 물어봐야 합니다. 확인해야 해요. 또 확인이 안 되면 현장을 가봐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경계 조건, 어느 부분까지는 돕는 거고 어느 부분들은 후원하는 거고 어느 부분들은 푸시를 할 건지 동기부여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그 경계 조건을 경계 요건들을 또는 기준안을 우리는 수용이 가능한데 기업이 과연 수용 가능하냐 그 부분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러고는 세부적 일정 계획들 내가 만약에 한다면 아니면 내가 남을 누구 시켜야 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맞춰서 현실성과 유용성을 한번은 파악해야죠. 가설을 설정해 본다는 거예요. 측정이.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스톱 아니야 잠깐만 이런 결정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순서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많이 놓치는 게 문제에 대한 정의를 간과하고 스킵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먼저 내려오거든요.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기업이 잘 살아야 되니까. 네, 잘 산다, 육성한다는 개념이 뭔지를 설정해야죠. 네, 그게 가장 관건이 먼저 될 겁니다. 그러려면 통합력이라는 게 좀 필요해요. 문서를 구조화하는 거. 문서를 기술하고 또 이슈를 분해하고 또 이슈 중에 필요 없는 것들을 빨리 제거하고 또 새로운 계획들을 만들고 그 사이에 가설을 만들어서 논리적으로 검증하고 그거에 대한 개념들을 실행하는 과정. 그래서 전략적 사고라는 용어에 디자인 싱킹이라는 용어들이 많이 요즘 붙어요. 공감하고 정의하고 크리에이티브를 이용해서 실험하고 시연하는 과정들. 요 구조들도 재밌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실제 컨설팅 필드에서는 디자인 싱킹을 이용해서 전략적 사고와 전략적 솔루션을 찾는 방법들을 많이 활용하고요. 저 역시도 처음에 가서 왜 필요한 건지를 공감을 하고 그걸 키워드로 만들고 비슷한 부분들을 어디 가서 관찰하고 찾아보고 제가 아는 모든 솔루션들을 적용해서 실험을 한번 해보죠. 그리고 시연을 합니다. 네, 그런 구조들이 여러분들이 매번 해야 되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려면 문제 분석, 가설, 정보 수집, 분석, 구조화, 그래야 기획서가 나온다는 요 틀을 하나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일단 전체 스토리 라인을 하나 보셔야 합니다. 왜 하는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키워드별로 육성인지, 지원인지, 지능인지, 인프라 구축인지, 교육인지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중간중간에 레벨들을 정리하고 그 레벨의 원인, 그 다음에 레벨의 솔루션들을 균형 있게 배치하는 작업들을 하시면 전략적 사고가 기획력으로 연결되는 그러면 전략적
기획을 한 거죠. 전략적 기획은 의사결정이 당연히 들어있어야 합니다. 네, 요 틀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사업계획 내용 안에는 기본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 Y는 당연히 앞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고 나면 if.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데 이게 양극단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많이 가려놓고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사고나 의사결정이 참 어려운 게 중간에 알맹이 what, how 이것만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 앞단에 why, if, so what 네, 이 용어들을 앞뒤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서 그 얘기들을 오늘 짧지만 짧은 시간 동안 또는 길다면 긴 시간 동안 계속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한번 정리해보면 기획서든 전략적 사고든 왜 하는지, 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if, so what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조금 디테일하게 볼 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누가 해야 되는 건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지, 어디서 할 건지, 얼마나 많은 자원들을, 시간을 투입할 것인지, how much라는 개념까지 보시면, 7가지를 보시면 좀 더 체계적이고 탄탄한 이야기들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요 내용들 좀 부족한 내용입니다. 또 1시간 또 2시간 사이에 전략 계획을 다 안다? 네, 그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 충분히 압니다. 저는 10년, 20년 동안 이 일을 해왔던 사람인데도 아직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함께 고민할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들이 있으시면 또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면 공유할 의사는 있습니다. 뭐가 필요한지를 서로 알아야 주고받을 수 있고 전달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모두가 좋아질 겁니다. 그게 남자든 여자든. 그 모든 사람들이 결합이 되고 함께하면 좋은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하하하 호호호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뭐 짧은 시간이지만 경청해 주시느라 감사드렸고 요 프로그램들 또 목소리 이런 것들이 리얼리티가 좀 딸리기 때문에 현장감이 없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들쭉날쭉했다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